2023년 6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제야 정권 교체가 되는 것 같죠. 이러니까 KBS가 지금 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KBS가요, 그 전에 검찰하고 같이 사건을 꾸며서 허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이동재 기자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검언이 짜고 공작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한테 사과까지 해놓던 그런 KBS가 자기네 수신료 문제를 건드리니까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체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까지 꺼냅니다. 네,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 왔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게 되면 전기요금을 내는데 거기에 같이 KBS 방송 보든 안 보든 수신료를 같이 내고 있죠. 저희는 한때 안 냈습니다. 왜 안 냈느냐? 한 몇 년 동안 TV 없이 살았어요. TV 없다 그러니까 KBS 수신료는 받아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지금 TV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뭐 그걸로 방송 보니까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전요금에 같이 부과하게 된 KBS 수신료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니까 KBS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일철 사장은 그것을 철회하면 내가 사장에서 물러나겠다. 근데 이미 대통령에서 실에서 그걸 하겠다고 나왔는데 철회할 리는 없죠. 결사항전하겠다. 이제 내부를 동원하는 건데 KBS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로 9일 만에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 김효재 이상인 위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KBS가 다 왕왕거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움직이죠. 자기들을 지원해주는 세력이 지금 공영방송인 게 맞으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경태 의원이 거기서 또 쓰러졌어요. 뭐 혼자 쓰러졌죠. 빈혈인지 뭔지 뭐 과로에 의한 거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민주당 강사인 조승래 의원은 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김효재 씨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데 직무대행은 인사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런데도 김효재 직무대행은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히고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한다. 이거는 월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 김효재 선생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캡을 하고 있었죠. 캡이라고 하면 사건 기자들이 이제 처음 들어가면 사입에 배치돼서 각 경찰서로 가죠. 요즘은 이번에 뭐 무슨 그 여성이 엽기적인 살인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회부 기자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사회부 막내 기자들이 가서 사회부를 취재합니다. 그 사회부 사건 기자를 종합 지휘하는 게 시경에 있는 캡입니다. 캡의 힘이 굉장히 셌죠. 김효재 그때 선배의 별명이 광화문 도끼였죠.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뭐 아주 좀 성질도 급하고 뭐 주먹질도 하고 상당히 강했던 선배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 퇴사한 이후로는 국회의원도 한번 했었죠. 이제 이분과 이들이 부닥치는 겁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날지는 일단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을 일으키는 거죠. 여론을 일으키는 노력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갈 것이다 라는 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아들인가가 하나고등학교 다닐 때 학폭에 있었다라는 게 옛날에 문제가 됐는데 그게 리바이벌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해명을 하고 또 그럼에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때 학폭 이동관 특보의 아들하고 엮였던 학폭 대상자가 그거 이미 화해했다 별거 아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니까
또 어떤 게 떴는가 하면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보다가 좀 웃음이 좀 나왔어요. 뭔가 하면은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거 이제 이동관 씨가 동아일보에서 정치부장하고 논설위원 하다가 나갔죠. 나가서 MB 때 청와대에서 공보수석인가 했죠. 그리고 MB 정권이 끝난 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총장을 했을 겁니다. 뭐 하도 요즘은 너무 알 게 많아서 총장을 하면서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 총장 했습니다. 그때 월간 에세이라고 하는 잡지 4월호에 2015년 이런 제목, 낙태할 병원을 은밀히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 낙태할 병원을 은밀히 소개해달라는 것이었다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그가 딸 둘의 아들 하나랍니다. 현재 키웠던 아이들은. 근데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은 자기가 일본 동경특파원 했거든요. 일본에서 낳았다. 그래서 메이드 인 재팬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하루는 집에 들어와 보니까 부인이 울고 있더라. 왜냐? 이제 뭐 초음파로 봤겠죠. 그때 이 아이를 2012년인가 뭐 가졌다는데, 아이가 또 딸이라 그런다. 나는 아들 갖고 싶은데. 그래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제일교포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제일교포 의사 말, 나는 딸만 5이네. 인생은 짊어진 삶의 무게만큼 보람이 있는 것. 그 어린 생명이 기특하지도 않나. 딸이면 어떤가. 키우다 힘들면 내게 보내게. 키워주겠다. 라고 해서 그 말이 큰 좌우명이 됐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부인을 붙잡고 무조건 낳자 라고 해서 이름까지 지어놓고 기다렸는데, 넉 달 뒤에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에세이로 쓴 걸 가지고 남아서손사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길이다. 저거 보면 인지상정이죠.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향신문에서는 단독 기사라고 뭐 특종인양 보도를 했어요. 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 많은 사람은 딸 기다리고 딸 많은 사람은 아들 기다리고, 뭐 그런 거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관 특보는 동아일보에 있을 때 유능한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아까 김효재 기자만큼이나 많은데, 뭐 제가 알기로는 군대 생활을 보안사에서 했을 겁니다. 보안사 병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유능했고, 동아일보 입사 시험을 볼 때 군에서 제대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조금 어려웠는데 그걸 돌파해서 들어올 만큼 배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아일보 들어와서도 온갖 경쟁을 물리치면서 정치부장까지 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 전에 이제 이분이 공보수석을 할 때 MB 때 한번 사적인 자리를 가져봤는데, 뭐 말을 쉴 틈 없이 하면서 뭐 거의 깃덩어리들이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과연 훌륭하냐 안 하냐, 김효재나 이동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KBS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제 이동재 기자가 취재한 거를 MBC가 허위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덫을 놔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으로 몰고 가게 했고, 그때 한동훈 씨도 코너에 몰렸다가 빠져나오고, 그 과정에서 또 검찰은 또 무슨 자료를 KBS에 줘가지고 허위 보도를 하게 했었죠. 그야말로 검찰과 KBS가 공작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KBS는 얼마 전에 이동재 기자한테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해갖고 지금 KBS나 MBC나 이 언노련 기자들이 다수인 노조가 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이념은 네 맘대로 가더라도 이 자기네 밥그릇은 안 놀라 그래. MBC는 뭐 광고에 의한 회사니까 그렇다 치고, KBS는 수신료로 하는데, 수신료는 이건 이념하고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좌파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전 국민이 무조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있나요? 보지도 않는데. 제가 집에 TV가 없을 때는 수신료 안 낸 적도 있는데, 안 보는 사람 받지 말아야지. KBS 보려고 TV 사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언론 덕택에 사실은 우리 사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제가 쇠뇌에 대해서 한번 방송드렸죠. 계속 지금 이재명은 이제 대표란 이름도 붙여주기 싫어요. 대통령 선거 지고 뭐 했을 때는 곧 잡혀갈 것 같다가 참 나쁜 사람으로 보였는데 1년 이상 버티면서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졌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쇠뇌입니다. 이재명이 세게 나오면은 또 이재명 파로 끌려갑니다. 언론에서 계속 떠들면요, 흑도 백이라 그럽니다. 지금 KBS가 검언공작 했던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징계나 했습니까? 동아일보는 이동재가 그때 잘못했다고 바로 해임을 했어요. 그 해임이 옳은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KBS는 뻔뻔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네 먹고 살 밥그릇은 지키겠다고 천만의 말씀. KBS는 개혁돼야 됩니다. 이동관과 김효재 씨가 얼마나 해야 될지는 별건이고 그분들의 능력이 달릴지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KBS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자고 이동관 에피소드까지 꺼내 저는 참 치사하다고 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